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죽음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퇴근길 교통사고였다고 했다. 병원 영안실에서 차가운 천을 걷었을 때 깨끗이 닦인 얼굴이 낯설 만큼 평온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내가 매일같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어 건네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마음은 멀리 떠돌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상복부터 꺼내 입혔다. 올 새도 없었다. 방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낮은 속삭임이 오갔고 현관에는 검은 구두가 가지런히 섰다. 부엌에서는 국 냄새가 피어올랐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영정이 놓였다. 사진 속 미소가 어쩐지 비밀을 품은 듯 해보고 있기가 어려웠다. 시어머니는 분주했다. 상을 차리고 의자를 맞추고 방석을 손보며 쉬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를 한번 훑어보며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라도 하나 더 낳지. 이제 내 나이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겠구나. 말끝은 담담했는데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장례식엔 손님이 많이 올 거야. 검은색으로 맞춰 입고 너무 울지도 말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 말이 지나가자마자 또 다른 지시가 이어졌다. 향은 넉넉하게 준비하고 수저는 반듯하게 놓아 손님들 오시면 먼저 절부터 받들고. 남편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치러야 할 행사처럼 다뤄졌다. 나는 상 위에 접시를 닦다가 한 번, 두 번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 슬픔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몰라서였다. 작은 손이 내 옆구리를 콕 찔렀다. 4살 할인이가 커다란 눈으로 묻는다. 엄마, 아빠는 왜 자고 있어?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다가 겨우 내뱉었다. 아빠는 지금 멀리 가 있어. 아이가 다시 묻지 않도록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낮은 해가 기울면 집안의 소리는 더 잦아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번졌다. 친척들이 도착했고 조문객이 하나둘 줄을 섰다. 누구는 좋은 분이었지, 누구는 아까운 나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말 사이로 한기가 흘렀다. 나는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물잔을 채우고 수건을 정리했다. 내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계속 멈춰 있었다. 밤이 깊어갈 즈음 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장갑 같은 침묵이 귀를 덮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저 죄송하지만 내일 장례식에 꼭 가야 해서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 사람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순간 손바닥이 차갑게 젖었다. 누구시죠? 되묻자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다. 아는 사람이에요. 짧은 대답 뒤 통화는 끊겼다. 화면에 남은 알 수 없음 4글자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 쪽에서 웃음이 터졌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누군가의 위로 섞인 농담과 수군거림이 뒤엉켰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벽에 기대어 앉아 발끝부터 서늘함이 치밀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서랍 속에 있었다. 배터리가 꺼져 있었다. 습관처럼 전원을 눌렀다가 바로 손을 떼었다. 보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은 모르는 번호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할인이가 뒤척이며 이불을 발로 밀어냈다.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아이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일이면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이 낯선 말을 쏟아내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할 것이다. 아이는 그 사이에서 이유도 모른 채 내 손을 더 꽉 잡겠지. 나는 오늘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했다.
울음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집이 어둑해지자 갑자기 오늘 낮의 장면들이 역주행하듯 몰려왔다. 병원 냄새, 차가운 금속, 사인이 적힌 서류, 영정사진을 고르는 순간 프레임을 닦던 내 손, 그리고 시어머니의 담담한 말체면 손님 울지 말것.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 같았다. 어디에 있어도 불편하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문턱 너머로 바람이 스쳤다. 바람에도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냄새. 오래전부터 집 안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 같은 불안의 냄새였다. 낮에 그 전화가 다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던 그 목소리, 예의를 갖췄지만 묘하게 익숙했던 울림. 나는 모르는 사이에 손톱을 파고들어 손바닥에 얇은 자국을 만들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다. 할인이는 조용히 잠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부은 눈이 낯설었다. 얼굴을 감싸 쥐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내일을 견디려면 오늘 밤을 버텨야 했다. 불을 끄려다 영정이 있는 거실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눈동자는 여전히 단정했다. 그 단정함이 오히려 나를 흔들었다. 사람은 떠나도 사진은 웃는다. 사진은 모든 것을 모른 척한다. 침대에 몸을 누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전화벨이 다시 울리고 화면 위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알 수 없음. 나는 그 말이 내일의 얼굴 같다고 생각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과 표정으로 문턱을 넘을 것이다. 그중 누군가는 오늘 밤의 목소리와 닮아 있을 것이다. 내일이 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지. 누가 울고, 누가 웃고, 누가 속삭이고, 누가 침묵할까. 나는 가슴 한가운데에서 작게 말해보았다. 흔들리지 말자. 아이 손을 놓지 말자. 내 몫의 자리를 지키자. 벽시계 소리가 또렷해졌다. 한 칸 한 칸 시간이 건너왔다. 잠을 청하지 않아도 새벽은 온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감았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사이로 생각이 틈입했다. 내일 그 낯선 번호의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비로소 나는 알 것 같았다. 오늘이 끝나면 우리 집의 시간은 어제처럼 흐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일의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째 집안엔 조문객의 발자국이 남긴 먼지만 남았다. 검은 천을 걷고 흰 커튼을 다시 달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남편의 사진은 거실 한쪽, 창문 가까이에 놓였다. 햇살이 비칠 때마다 액자 유리 위로 빛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자꾸 눈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장례 직후부터 매일 들락거렸다. 사람이 떠나면 산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장보는 일,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내 손길이 닿은 그릇, 냄비, 수건마다 흠이 잡혔다. 이렇게 살림을 하니 남자가 일찍 갔지. 말끝마다 바늘이 달려 있었다. 할인이는 그런 할머니의 눈치를 봤다. 장난감 상자를 열었다 닫으며 나를 훔쳐봤다. 엄마, 할머니는 우리랑 안 살아? 조금만 있다 가신대.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시어머니가 불쑥 물었다. 근데 그 여자한테는 연락 안 왔니?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누구요?
그날 장례식에 왔다던 여자 있잖아. 혼자 검은 옷 입고 울지도 않고 서 있다가 조용히 나가던 사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신이 없어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세상에 이상하지 않니? 남편 장례식에 그렇게 찾아와서 고개만 숙이고 가다니. 너랑 인사도 안 하고 그 말이 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회사 동료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전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화면을 켜자 미처 삭제되지 않은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병원 결과는 괜찮대요. 걱정하지 마요.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문장의 끝에 붙은 말투는 다정했지만 낯설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급히 전화를 서랍에 넣었다.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잠이 안 오네. 내가 괜히 뭐 뒤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남자 물건은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그게 미련이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심장이 요동쳤다. 미련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다음 날 우편함에 병원 봉투가 꽂혀 있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산부인과 진료 결과. 순간 손끝이 얼었다. 산부인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번졌다. 봉투를 뜯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찢었다. 안에는 영수증 한 장과 검사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수신자는 박미라.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환자 이름 칸엔 다른 이름이 있었다. 김소연. 그 순간 심장이 툭 떨어졌다. 소연.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이름. 며칠 전 장례식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던 이름 같았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들이 가시처럼 찔렸다. 그래, 그 애는 잘 있지? 몸 조심하라고 전해줘.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애는 이제 5달이라지? 그래, 아들이래? 그래야 우리 집안이 이어지지.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부엌벽에 기대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애 5달 아들이래.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껐다. 할인이가 꿈결에 엄마를 찾으며 팔을 휘저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말이 반복됐다. 아들이래? 나는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눈을 감아도 남편의 미소와 전화기 속 메시지가 번갈아 떠올랐다. 병원 결과는 괜찮대요. 걱정하지 마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 할인이의 숨소리가 고요히 이어졌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이곳의 벽이, 바닥이, 공기가 모두 다른 사람의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제 막 눈치챈 사람이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들리고 눈을 뜨면 남편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몰래 다녀간 것처럼.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의 위치, 옷장의 셔츠 순서, 욕실 선반 위에 낯선 향수 냄새.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급히 나가며 말했다. 저녁엔 손님이 올 거다. 옷 단정히 입고 나와라. 누구세요? 가족이지. 우리 집에 큰 복이 들어올 손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불길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번졌다. 그 웃음은 집안의 모든 공기를 갈라놓았다. 미란아, 인사해. 이 친구는 소연이야.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태연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순간 귀가 멍해졌다. 언니, 그 한마디가 내게는 모욕이었다.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이 아이가 아들을 가졌단다.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야.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 애는 우리 아들의 아이를 품었어. 그러니 이제 식구로 받아들여야지. 세상에 하늘이 도운 거야. 말끝마다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출장이라며 나갔던 그가 알고 보니 이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다. 소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죄송해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외로워하셔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아이야. 미란이, 너도 여자로서 이해해라.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지 한 명이 더 있는 게 뭐 그리 문제냐?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울음이 되어 올라왔다. 어머니, 그럼 저는 뭔가요? 이 집에서 할인이의 엄마로서. 할인이? 여자의 잔니. 앞으로 이 집은 아들이 이어가야지. 그 말이 내 귓속을 찢었다. 할인의 이름이 그렇게 하찮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할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볼을 만졌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는 안 울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소연의 웃음이었다. 그녀가 이미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새벽 잠에서 깼을 때 시어머니와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산부인과 간다고 했지? 초음파 사진은 꼭 챙겨와라. 네, 어머니 아들이래요. 벌써 고추가 보여요. 그래, 잘됐다. 이제 우리 집이 사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숨을 죽였다. 할인이의 숨결이 가늘게 내 품에서 이어졌다. 나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너를 지켜야 하는데.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작은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 안에는 영양제와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아래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란 언니,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여자로서 힘들었어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그날 밤 미란은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할인이의 숨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이 아이가 커서 언젠가 진실을 보게 된다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날이 오기 전엔 나는 끝낼 수 없어. 비가 내렸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액자 속 남편의 얼굴을 가렸다. 그의 미소가 번지며 사라졌다. 그때 미라는 느꼈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 집의 죄인으로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쓰러졌다. 무겁게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미란이 쓰러진 지 사흘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의사는 공황 발작이었다고 말했다. 너무 오래된 불안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였다. 그녀는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할인이는요? 친정에서 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겨우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비어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다. 이제 일어나라.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아들이 남긴 집이고 재산이지. 내 혼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이제 이 아이도 이 집 식구야. 뱃속에 우리 집 대가 들어있거든. 그녀는 자신이 마치 법이라도 된 듯 말했다. 지금 내가 가진 집, 통장, 전부 아들 몫에서 나온 거야. 그건 손자 몫으로 돌려야지. 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확인하죠. 정말 제 남편의 아이라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감히 우리 집 피를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미라는 그날 밤 병실을 정리하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든 걸 침착하게 정리했다. 남편이 쓰던 칫솔을 지퍼백에 넣고 할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뽑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한 달 뒤 상간녀는 아이를 낳았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자랑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이해가 손자야. 웃음소리가 번졌다. 하지만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표정하게 병원 접수 창구에 서 있었다. DNA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세 사람의 시료를 제출하시겠어요? 네. 남편의 유품, 제 딸, 그리고 신생아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언제 나올 거야? 왜 얼굴을 안 비춰? 고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상간녀는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저 이제 미란 씨랑 같은 집에 살기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검사가 끝나면 다 정리돼. 그 집이 우리 거야. 애도 우리 집 핏줄이고. 그녀의 눈빛엔 탐욕이 번쩍였다. 이틀 뒤 미라는 흰 봉투 하나를 들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뭐야, 벌써 이사갈 준비라도 하러 왔니? 아니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낚아채듯 열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적합 친자 불일치 방안이 정적에 잠겼다. 상간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시모는 미란을 노려봤다. 이거 조작했지? 미란은 조용히 웃었다. 진실은 조작되지 않아요. 그녀는 아이의 울음이 들리는 방 쪽으로 걸었다. 작은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내 엄마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했어. 그녀는 그대로 돌아섰다. 문을 닫는 순간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2년 나를 속였어. 다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그 소리는 미란의 등 뒤에서 멀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할인의 손을 잡고 걸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길게 비췄다. 엄마, 이제 끝났어? 응, 끝났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결과가 알려진 다음 날 동네엔 금세 소문이 돌았다. 그 집 손자 아니라잖아. 남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군가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꼭 바람처럼 빠르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눈이 퀭해진 채 거실을 서성였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피가 아니라고. 그녀는 서류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부적합 친자 불일치. 그 말 한 줄이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상간녀 소연은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 남편도 없는 집, 돈도 없는 시모 옆에 남을 이유가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 앉았다. 너도 나를 버리는구나. 며칠 뒤 미라는 변호사를 통해 상속 서류를 정리했다. 남편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은
이미 할인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입해둔 생명보험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 분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법원에서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미라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긴 겁니다.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렸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리듯 미란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긴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는 눈물이었다. 며칠 후 하리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엄마를 찾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무대 위에 작은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 웃음이 미란의 마음을 녹였다. 그래, 결국 남은 건 이 아이뿐이야. 그녀는 손뼉을 쳤다. 잘했어, 우리 하린이. 같은 시간 시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신문에는 아들의 이름이 실려 있었고 그 아래엔 유산 분쟁 마무리라는 기사 제목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구겨버렸다. 다 내 건데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속에서 미란의 얼굴을 가위로 잘라냈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손가락을 올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결국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녀는 무너져 울었다. 며칠 뒤 상간녀 소연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칼은 남편과 닮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러나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모습은 다시는 미란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